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시스템의 충돌이자 그 시스템들이 스스로 붕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전략가 페리클레스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벽 안에서 버티고 해군으로 조공을 계속 받습니다. 스파르타는 우리 성벽을 뚫을 수 없고 장기전에서 먼저 지칠 것입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가 건설한 긴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도시에서 항구인 피레우스까지 약 6km를 연결했습니다. 바다가 열려있는 한 아테네는 포위되어도 굶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스파르타군은 매년 봄 아티카 지역을 침공해 농지를 불태웠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성벽 안으로 피난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성벽을 넘지 못했고 아테네 해군은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약탈하며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30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좁은 성벽 안에 수만 명이 밀집하자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자를 돌보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역병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규범과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과 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2년간의 역병으로 아테네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9년 페리클레스 자신도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은 아테네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권위와 신중함이 사라진 자리에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죽 제조업자 출신의 클레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민회에서 강경한 전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스파르타와 협상은 배신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원합니다. 반대로 니키아스 같은 온건파는 평화 협상을 주장했지만 점차 비겁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민주정의 상벌 체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추방. 정치인들은 신중한 선택보다 극적인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27년 미틸레네 사건이 이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레스보스 섬의 도시 미틸레네가 아테네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습니다. 클레오는 민회에서 제안했습니다. 미틸레네 성인 남성을 모두 처형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민회는 이를 승인했고 처형 명령을 실은 배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명령이 철회되었고 두 번째 배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배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도착해 학살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테네 민주정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집단 학살을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시스템, 정보와 이성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가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한편 스파르타도 내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헬롯들의 반란 위험이 커졌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었고 나머지는 억압받는 헬롯이었습니다. 장기 원정으로 스파르타 병력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내부 치안이 위협받았습니다. 기원전 425년 스파르타는 충격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필로스 전투에서 120명의 스파르티아타의 정예 전사들이 아테네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스파르타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불패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기원전 421년 양측은 니키아스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간의 전쟁 끝에 사실상 무승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양측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갈등했고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역사상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시칠리아 원정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라는 젊고 야심찬 정치인이 민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시칠리아를 정복하면 우리는 지중해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니키아스는 반대했습니다. 시칠리아는 너무 멉니다. 우리 병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도박입니다. 하지만 민회는 알키비아데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니키아스의 경고를 듣고 더 많은 병력과 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415년 여름 아테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출정했습니다. 200척 이상의 전함, 수만 명의 병력, 아테네 시민 전체가 항구로 나와 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원정은 처참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이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아테네군은 포위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도중에 아테네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니키아스가 지휘를 맡았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질병이 퍼지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기원전 413년 결국 아테네군은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시라쿠사이의 채석장에서 노예로 혹사당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역사상 이보다 큰 재앙은 없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제국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병력의 절반이 사라졌고 함대는 괴멸되었고 동맹국들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민주정이 폭주한 결과였습니다. 극단적 상벌 체계, 선동가들의 부상, 정보 왜곡, 감정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아테네는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제2부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3부 승자 없는 전쟁에서 계속됩니다.